말씀드릴 주제의 개략적인 사항들은 그 바이오 기술의 특징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좀 넓은 의미의 메가 트렌드를 또한 목차에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갭이 많은 범위를 내용으로 담아서 25분 동안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알차게 내용을 전개하실 수 있을지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바이오에 대한 특징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특징이 기준이 되어서 앞으로의 혁신 활동을 생각하고 과제를 이해하고 전략을 꾸리는데 가장 기초가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숲을 보면서 나무를 이렇게 제작하는 이런 부분의 컨셉을 갖고 바이오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좀 그 넓은 범위의 얘기지만은 그 좀 프레임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바이오의 특징을 한마디로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과학기술 분야의 재현성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는 특히나 그 재현성 문제가 심각한 분야로 여겨지고 있고요. 네이처에 소개된 자료에 의하면 60% 정도가 실질적으로 그 재현성 위기라고 생각한다라는 이 과학자들이 답변이 있는 것처럼 이런 바이오 분야의 어떤 재현성 문제를 비롯해서 특히 이제 디스커버리 분야의 특징적인 요소들이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면접을 하다 보면은 R&D 산학의 학이나 출연연에서 나오는 연구 성과들을 가져다 쓰려고 해도 이게 페이크인지 뭔가 제일 재현이 안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학계나 연구계에 대한 비난을 하는 그런 자리를 많이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그 글로벌 상황에서도 비슷한 상황들이 재현되고 있다고 본다면은 국내 기업에서 사이언스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바이오 부분에 두 가지 커다란 그 불확실성의 논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을 모르는지를 그 자체를 모르는 근본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1차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이고 2차적인 거는 장시간에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트라이얼을 거쳐서 하나가 성공되는 확률에 대한 불확실성 뭐 이런 얘기들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그 첫 번째 불확실성 근본적인 그 과학으로서의 불확실성에 대한 개념들을 간과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이제 간과하고는 바이오의 특징을 잡아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 생명공학은 이 블랙박스에 쌓여 있었던 무언가를 이제 찾아내는 과정에서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를 몇 가지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유전체에 엑손 부분과 인트론 부분이 있는데 이 엑손이 2%가 인트론이 이제 98%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 인트론 부분에 예전에는 정크로 치부되었던 인트론 부분의 어떤 기능들이 다시 본 각광을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고요. 인체의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이 배양 가능한 게 이제 아직까지 1%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런 얘기와 더불어서 우리 인체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이 갖고 있는 기능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블랙박스 속에 있다가 이제 모습을 드러내는 이런 형국들입니다. 유전체의 연구에서도 싱글셀이라는 개념들이 또 도입되어서 또는 이러한 것들을 휴먼셀 아틀라스라는 개념으로 인체 전체의 요소에 있는 개별 싱글셀들에 대한 유전체 기능과 세포의 어떤 요소들을 파악해서 지도로 만드는 전체적으로 지도로 만드는 이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생명 현상을 밝혀나가는 새로운 시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의 확률적인 요소로서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플로스라는 저널에 등재된 논문을 인용을 했는데요. 2010년부터 14년 사이에 FDA 신약
승인을 받은 물질들에 대한 기술들을 역추적해서 언제부터 이 연구의 어떤 기술 씨앗들이 뿌려지고 성숙되어서 FDA 신약으로 승인되었느냐를 역추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초기 단계의 그 요소를 빼고 기술이 이제 이니시에이션이 되어서 FDA에 들어가기까지, FDA 신약으로 승인되기까지 36년이 걸리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간에 수많은 기초과학적인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어서 한 10년 전쯤 해서 임상 단계에 진입하는 이런 트라이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도 신약으로 승인되는데 굉장히 리스키한 확률로 성공에 이른다는 이런 겁니다. 이러한 2차 불확실성까지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불확실성 요소가 그 바이오 비즈니스, 사이언스 비즈니스로 일컬어지는 바이오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 이슈가 된다고 할 수 있으면서도 또 두 가지 요소를 더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게리 피사노 교수가 사이언스 비즈니스라는 책에서 정리해 준 내용을 제가 도식화해서 설명을 덧붙인 그림이 되어서 개념적인 요소는 거기에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과학 기술이 급속히 이제 그 진보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선행 연구의 축적에 의해서 혹은 어쩌면 신약 개발 트라이얼인 경우에는 실패의 사례들이 축적에 의해서 새로운 신약 성과들이 만들어지고 학습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는 요소하고, 그 다음에 휴먼셀 아틀라스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극도의 어떤 다양성을 매개로 하는 요소들이 통합적인 형태로 뭉쳐졌을 때 어떤 시너지를 하고 실질적으로 제품화되는 이런 특징을 또한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 통합, 위험 관리의 3대 그 특징들이 바이오 분야의 비즈니스나 어떤 조직의 운영, 법제도 체계 등에도 영향을 미쳐서 바이오에 대한 혁신 전략을 얘기한다면 혹은 비즈니스를 생각한다면 이런 특징을 반드시 이해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이러한 특징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4가지의 트렌드를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 앞서 말씀드린 이 3가지의 바이오 분야의 블랙박스를 개척하는 부분에서 갖고 있는 주요한 특징들이 사실은 이러한 그 4가지 제가 구분한 구조의 트렌드 변화에도 여실히 이제 적용되어서 전략이나 생태계에 어떤 고민할 혁신적인 요소들을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4가지를 한번 뽑아본 거는 연구 현장에서 연구의 대상이나 컨텐츠가 급속하게 바뀌고 있고, 그 연구를 다루는 툴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가고 있고,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이 4가지를 큰 틀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제 각각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컨텐츠의 디지털 유전체 혁신에 의해서 연구 자원이 디지털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양상인데요. 오늘 서정선 교수님도 와 계시지만은 유전체 분야에 그야말로 국가 간 엄청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10만 유전체에서 500만 유전체 뭐 이런 전략들이 발표되고 있고, 미국의 정밀의료라든지 주요 기업들의 유전체 혁신,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 전략 발표에도 100만 명 국민 유전체를 분석해서 의료 서비스에 활용하는 이런 식의 투자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밝혀지고 했습니다. 근데 정작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러한 유전체의 문제가 연구 성과물이 아니고 자원이라는 겁니다. 이 위에서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태인데, 이 유전체를 시퀀싱하는 거는 이제 비용이 급속히 떨어져서 큰 지장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들 하고, 문제는 그거를 다루는 국민 정서나 제도 규제, 이게 가장 중요한 경쟁의 요소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그
DNA 시퀀싱을 하면서 블루프린트 계획 등을 통해 가지고 개인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유전체 분석을 해가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고, 유럽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이제 강화하면서도 활용의 문을 열어가는 방향, 일본에서도 차세대 의료 기반법 같은 것들 만들어서 유전체 정보를 익명화하는 기업을 육성하는 이런 전략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이언스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이언스를 둘러싸고 있는 제도를 어떻게 두느냐가 이 분야의 경쟁의 관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바이오 빅데이터의 고속도로가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과 더불어서 그 활용을 할 수 있는 법 제도를 만드는 게 혁신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뉴 바이올로지라는 개념이 2009년 미국의 과학 할리먼에서 이게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요. 기존의 바이올로지에서 이제 다양한 IT, NT 뭐 이런 기계들이 툴로 이용되어서 예전의 바이올로지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바이올로지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툴의 얘기고요.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바이올로지가 테크놀로지와 컴퓨테이션 바이올로지 같은 이런 흐름이 있는 것만 아니고 거꾸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가속기 같은 툴, 그런 툴들이 바이오 분야에 어느 날 갑자기 적용되면서 바이오 분야의 혁신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기에 사이언스가 테크놀로지가 테크놀로지가 이제 상업화되는 이런 절차를 밟는다고 했는데, 바이오 분야에서의 내에서의 문제는 그런 절차를 생각할 수 있지만 외부에 있는 정형화된 툴들이 바이오 사이언스 영역으로 투영되어서 사이언스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이런 거꾸로의 흐름으로 가고 있기도 하다.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요. 첫 번째 세계 최초의 R&D나 최초의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계 최초의 R&D 툴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빅데이터를 다루는 부분에서 미국의 NIH가 빅데이터 전략을 내놨고요. 여기에는 구글이나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툴들을, 컴퓨팅 툴들을 과학자 손에 익혀주고 제공해주겠다는 이런 이제 계획이 또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이런 내용으로 담고 있고요. 그래서 CIO 그 NIH CIO가 얘기하기를 일단 모든 연구자들에게 이러한 첨단 툴들을 주어줘서 연구, 교육, 도구 같은 것들이 이제 그 공동으로 활용되도록 하겠다. 우리가 도구를 쓴다는 부분에 혁신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육 과정을 거쳐 가지고 툴들을 제공하게 되면은 그 툴을 배운 사람들이 그 툴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 툴에 의해서 만들어진 표준 가이드라인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은 표준화되는 이런 요소들도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교육 현장에서 툴을 다루는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혁신 생태계의 표준을 만들어내는 동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R&D 현장에 롱테일 플랫폼을 만들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년에 3.3조의 R&D를 바이오 분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8,000개 과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5억 이하가 70%, 1억 이하도 거의 50%, 60%에 입박하는 정도로 굉장히 소규모의 과제들이 엄청나게 널려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연구 성과들이 제대로운 모습으로 지적재산권 문제까지 접근한다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영역까지 접근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집단 연구들이 스스로 뭔가 R&D를 하면서 그걸 커머셜 쪽으로 연결하거나 구조화하는 역량을 스스로 갖고 있다고 치면 그 나머지 군소 과제들은 이제 그러한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가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빅데이터, 빅 플랫폼을 제공해서 그 혁신을 이끌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요 슬라이드는 제가
이민하 박사님 강연 자료에서 개념들을 인용해 와서 바이오 분야에도 적용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생산성 위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바이오 분야의 신약 개발을 예를 들었을 때 개발 비용은 기하급수로 증가하고 있고, 그러나 승인 건수는 이제 그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이노베이션 갭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FDA 신약 승인 건수가 상승되는 어떤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 부분도 올판 드러그나 뭐 이런 쪽에 패스트 트랙을 넣어서 좀 정책적인 성과로 얘기될 수 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신약의 블록버스터들이 과거 블록버스터들이 특허 만료되고 그 다음에 신약 승인에 들어가는 비용이 계속 증가하면서 이런 생산성 위기를 맞고 있는데, 특히 바이오가 접목되면서는 소품종 다량 고가의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다국적 제약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많은 파이프라인을 포트폴리오에서 다 다루기가 어려워서 기존의 이런 수직적 통합되었던 비즈니스 모델들이 이제 각 단계별로 분업화되는 이런 상태가 있고, 우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하여 이런 분업 구조에서 니치를 찾아서 성공적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기술, 내부 기술만이 아니고 외부 기술을 이용하고 내부 기술을 외부에 스와핑해서 주면서 외부 기술을 받아들여서 전문화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특히 우리 생태계 내에서 고민해야 될 것들은 객관적인 기술 가치를 평가하는 능력의 배양과 그러한 공정한 이익 배분의 문화 같은 것들, 그다음 연구 자원을 공유하는 문제. 해외에서는 경쟁 전 단계의 모델로 자원 공유하는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고요. 대기업과 벤처기업 간의 협력 문화, 이런 것들이 이 생산성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에서 새로운 기회 요소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부분에 역량을 갖춰서 기회를 포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예를 들면 보스턴의 랩 센트럴 같은 것들을 많이 예를 듭니다. 연구 장비를 한 곳에 집적해 놓고는 아이디어만 갖고 있는 연구자가 들어와서 초기 단계의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연구 성과가 나오면 다국적 그 플랫폼을 지원했던 다국적 기업에서 기술을 사가거나 협력 관계를 맺어가면서 비즈니스를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이뤄가는 이런 모델들이 있는데, 기업 주도의 모델도 있고 어떤 대학 주도의 공공 민간 주도의 모델들이, 다양한 모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델들 중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요소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는 전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일라이 릴리의 코러스 플랫폼에 대한 얘기인데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퀵인 패스트 페일입니다. 임상 초기 단계에서 다음 단계 고비용의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평가를 엄밀히 해서 될성 부른 것만 올리고 그렇지 않은 거는 빨리 드랍시켜 버림으로써 초기에 그 드랍된 비용들을 새로운 기회 요소로 재분배해서 성장 효율을 높이는 이런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이 코러스 시스템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일라이 릴리가 그간 그 신약 개발 과정에서 축적되었던 경험을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갖춰놓고, 어떤 물질이든 세계의 어느 연구자가 자신이 물질이 임상 단계로 이행할 수 있는지를 이제 물질을 보내서 테스트해 보게 되면 이 AI 시스템과 같은 플랫폼에서 평가를 해서 신약 단계로 임상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을 측정해 주는 이런 플랫폼이다. 근데 이 여기에 그러한 서비스를 하면서 비용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더 중요한 문제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픈 이노베이션입니다. 이 기업은 이 플랫폼 하나를 갖고 있으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 상태에서 전 세계의 연구 아이디어들을 모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모아진 연구 신약 물질들 중에서 신약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체크되면 뒷단에서 기술 M&A를 한다든지 어떤 거래를 통해 가지고 이게 파이프라인을 확충하는 이런 전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요소로 뭔가 그 비즈니스가 진행될 수 있는 전략들을
꾸려놓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오픈 소스를 이제 촉진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초기 단계의 계약 연구를 통해서 오픈 이노베이션 하는 단계에서 점차 어떤 라이센싱이나 조인트 벤처, 그 다음엔 오픈 소스를 공유하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좀 더 오픈성이 더 높은 이런 형태를 꾸려나가고 있는데, 해외에서 생명 연구 자원 같은 그 요소들을 기반으로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화학연 같은 데에 화합물 라이브러리를 플랫폼으로 해서 AI 신약 개발과 같은 이런 요소로 도전해 나가는 이런 부분이 또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거기에는 지적재산권 문제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아직 가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오픈 MTA라는 이런 개념입니다. 작년도에 이제 발표되었는데요. 이게 합성 생물학을 하는 혹은 생명 연구 자원 뱅킹 업무를 하는 곳에서 협력해서 오픈 MTA를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MTA와 오픈 MTA가 다른 점은 최근에 그 생명 연구 자원에 대한 개념이 이제 바뀌고 있는 요소를 이제 반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하나의 물질의 어떤 특허 문제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걸 한 군데 모아놓고 빅데이터로 뒤져보고 거기에서 종합적인 요소로서 자원화해서 제 상업적인 혁신을 일으켜야 되는데, 과거의 모델로 가면은 하나하나의 특허권들에 대해서 각각 그 계약을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들이 발생하는데, 전부는 하지만 일부 그런 문제를 해소해서 그 여러 패키징화되어 있는 자원들을 한 번의 계약으로 이제 그 내부의 특허 자산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식의 행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해 4월달에 일본에서 그 바이오 파운드리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국제 컨소시엄이 하나 구성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그 바이오 레고 블록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 연구 유전자의 기본 단위 블록들에 대한 라이브러리 은행의 요소로 갖춰져 있는 이런 것들을 국제적으로 이제 공동으로 활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그리먼트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 오픈 MTA의 전략을 적용해 보자는 논의가 또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경계 붕괴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 분야에 레드, 그린, 화이트 분야가 있지만 과학 영역, 유전체를 비롯한 과학 영역에서의 혁신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이 산업 간의 경계가 바이오 내부에서도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미 인간 유전체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얘기와 더불어서 이제 각각의 단일 세포로 이루어진 휴먼 아틀라스를 이제 구성하는 이런 문제로 가 있기도 하고, 전 지구에 있는 생명체를 모두 유전체 분석해보자는 컨소시엄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유전체 자원들을 공유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분석하는 이런 시도들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어떤 한 분야에서 연구 성과가 인간 치료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동물 치료제에도 적용되고 식물체를 기반으로 해서 인간 치료에 적용될 수 있는 백신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도 하고, 이런 통합적인 요소들이 이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 구조 자체에서 헬스 분야에서는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 분야에 IT 기업들이 들어와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제약 기업들도 이미 연구 인력의 거의 3분의 1 반 정도를 이제 IT 인력으로 채워가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화학 기업들이 바이오 분야로 진출하고 있는 것도 최근에 큰 변화입니다. 특히 유전체나 혹은 마이크로바이옴과 같은 요소에서 기술 혁신 기회들을 파악하고, 화학 기업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환경 친화적이지 못한 부분, 그다음에 잔류 농약에 대한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바이오 부분에 어떤 미생물 기술이나 식물 종자 기술과 결합되는 부분에 비즈니스들이 만들어져서 이제 재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네 가지 변화를 요약드렸는데, 제가 진짜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패러다임이 biology is technology라는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리딩 중심이 유전체 혁신에서 이제 라이팅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대장균에 대한 인공 유전체 합성에 대한 소식이 우리를 놀라게 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그러한 인공 유전체 생명체의 조작이 AI 로봇 기술과 결합되면서 고속으로 합성하고 쓰기 하는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젠 바이올로지가 테크놀로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그 기술이 이니시에이션에서 이렇게 발전돼 가고 있는 양상과 그 다음에 각국이 이 합성 생물학 분야에 대응하는 전략을 내고 있는 요소들이 이제 트렌드 인 바이오테크놀로지 소개된 게 있어가지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합성 생물학의 시대에도 결국은 사회적 합의에 대한 요소가 가장 중요한 경쟁이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제 과학에 대한 육성, 과학자들은 그 과학의 어떤 임팩트를 이해하면서 신중한 경계를 지속적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스스로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이런 조치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과 사회와 연계되어서 협력하고 시너지를 열고 이해를 넓히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과학 연구의 시작점에서 규제 과학에 대한 요소들이 처음부터 이제 정의되어서 같이 넘어가는 이런 상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바이오 기술 특징이나 트렌드를 읽어내서 우리가 세계 최초로 다른 나라들이 해보지 못한 전략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가 운하가 되는 이런 시스템이 생태계 내에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